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이틀째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종목들이 각자의 다른 이유들로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자, 거기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아마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들 대기되어 있고요. 거기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 흐름을 찍고 급락을 하는 등의 변동성 오늘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지표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번 주의 흐름들 먼저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라이브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째 뉴욕 증시의 하락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슈퍼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대선에 나서나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애플하고 테슬라 시장을 끌고 가야 될 종목들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M7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뒤에 이제 인텔이라든가 스노플레이크 같은 그런 기술주들도 5% 내외로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애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플이 $170 선을 무너뜨리기도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24% 감소하고 있다. 지금 사실 매년 들리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가폰 판매라든가 인도 시장에서의 매출 이런 것들로 이제 보통 커버해주는 그런 언론 플레이들이 나와주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64%나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시장 점유율 자체도 4위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얘기를 했었어요.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배송량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밤 이제 독일의 이제 공장 주변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독일의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또다시 주가가 $180도 장중에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됐고 지금 거기에다 테슬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지금 예상에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1분기, 2024년도 1분기 총 배송량이 예상치가 47만 4,200대 정도였는데 이게 46만 6,700대로 좀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주가를 더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6만 8,869달러를 찍었어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찍자마자 바로 하락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8%나 되어 있는데 6만 2,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투기성 상품이라는 것의 어떤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시장의 어떤 그 경제 지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미국의 물류 관리자 지수라는 게 나왔는데 2월 달에 56.5로 증가하면서 굉장히 경기가 잘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도 3.1% 증가하면서 그래도 꾸준히 크진 않지만 꾸준히 평균치에서 등락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 쪽에서 이제 미국의 복합 PMI가 나왔습니다. 이게 추정치가 51.4였고 지난달에 52였는데 2월 달에 52.5로 나오면서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고 서비스 부문 활동이 늘어나면서 또 그 기대치를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월달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3.6%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 1분기 이후에 2분기에 경기가 연착륙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또 한 번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금리 인하 올해 3분기에 딱 한 번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가라앉게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했고 지금 6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제보다 한 5%포인트 상승해서 57%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풋나크하고 빅토리아 시크릿 이 소매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풋나크 같은 경우에는 EPS가 꽤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경제 이슈들 중에 이제 ISM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서비스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습니다. 52.6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지난달에 53.4에서 소폭 하락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확장 국면을 14개월째 연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0년 6월 이후에 딱 한 달, 2022년 12월 달 한 달을 빼고는 모두 확장 구간에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서비스가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격 지수가 64에서 58.6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였고, 고용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침체 국면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급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분야 쪽에서는 굉장히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금 이런 ISM에서 발표한 이 서비스 쪽의 PMI 데이터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여전히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상황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 미국 경제가 초반에 우려했던 것만큼 빠르게 하락하지는 않는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주목도가 높은 편이었고요. 앞서 위원님께서는 증시를 끌고 가야 할 종목들이 좀 오늘 약세를 나타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업종별 종목별 특징 어떻습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들이 다들 하락하는 모습 보이는데, 특히나 지금 정보 기술 쪽은 한 마이너스 2%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중소 리테일 은행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금융업종이 그래도 하락장에서 약밥 수준으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가지고 올 종목은 방위산업 쪽에서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일반 산업업종에 보면은 방위산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방위산업이 지금 시장이 좀 떠밀려서 하락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장과 반대로 무장 드론 업체입니다. 이제 드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지만은 지금 무장을 하는 전투에 쓰이는 이런 무장 드론이 굉장히 지금 지난밤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라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전쟁을 위한 로봇이라든가 무장 기계들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각종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고요. 이 회사가 지난밤에 이제 그 실적 데이터를 내놨는데, EPS가 63센트가 나왔어요. 예상치의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매출도 거의 4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총 이익률도 지금 거의 48% 정도 증가를 했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을 굉장히 크게 뛰어넘는 수준을 보였는데, 군용 드론을 제조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제 전쟁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확산에 대한, 유럽 쪽에서는 지금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기대를 모으는, 그러면서 주가가 한 3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타겟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EPS가 거의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미국에서 한 거의 1,900개 정도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줄었습니다. 한 1.7% 줄었는데 EPS가 늘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재고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 정말 재고가 1년 전만 해도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동안 재고 관리 잘해가지고 EPS를 늘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번 분기 1분기에도 한 매출이 한 3% 5% 정도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EPS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2024년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하반기에 매출이 소폭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또 좋게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동안 이제 월마트나 아마존이나 이제 다 유료 고객들 그 구독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타겟도 이번에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을 또 출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감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는데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지금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달에 그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2월달에 주가도 한 15% 이상 상승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잘 보여줬는데, 근데 그 부분을 정말 하룻밤 사이에 다 돌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소파이가 7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전환사채라는 거가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유행처럼 지금 그 기술 기업들에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상승은 했지만 중소기술주들은 제대로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이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원하는 수준의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제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단순하게 이제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기업이 현금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한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은 기존의 악성 채권을 갖다가 상환을 해버리고 그리고 안정된 어떤 부채 상황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소파이 같은 경우에도 경영 실적이 더 좋게 나와준다라면은 부채가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이제 7억 5천만 달러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 배당 우선주를 상환하는 그 배당 우선주의 배당 이율이 12.5%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도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클로징 라이브였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